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12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됐고요. 11월 둘째 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주풀이 한번 해가면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진년, 경신월, 을미일, 무인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34살이고요. 이 여자분 사주에서 많이 보이는 거, 눈에 띄는 걸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눈에 띄는 걸 보고 많은 걸 보자라고 보니 사주에 토가 많습니다. 토가 많으면은 을목일주가 토가 많으면은 이거 혹시 재가 많다 그러면은 재다신약으로 흐를까? 그래서 재다신약일까? 이렇게 봤는데 사주를 바라보니 천간에 을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을경합을 하고 있는데 등령을 하면은 이거는 어떤 특별한 외격에 속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천간합이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기합이라고 했었고요. 그게 등령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합기격의 기세를 유지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경금과 합을 하고 있는데 월지에 등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합기격의 기세다. 그래서 격으로 따지면은 사주는 합기격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고 사주를 판단할 때는 금의 기세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사주에 토가 많아서 을목 입장에서 토가 많으니까 재다신약으로 본다라든지 때로는 다른 어떤 기세를 바라보기보다는 이거는 을경합에서 금이 등령을 했기 때문에 합기격의 기세를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은 금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사주를 설명해야겠지요. 용신은 금으로 바라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토가 그 금을 생해주지요. 그래서 토를 희신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금의 힘을 빼는 사주에는 없습니다만은 수의 기세를 희신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을 용신으로 토를 희신으로 그 다음에 수를 희신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주가 합기격으로 바라볼 때는 그 왕성한 금의 기세를 거역하는 목이라든가 화의 기세가 있으면은 사주는 이 파격이 됩니다. 성격이 되지 못하고 파격이 됩니다. 이 사주를 바라보아하니 을목이 인시에 태어나서 인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을경 합기격이기는 한데 파격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에 등령이 하고 있는 신월에 인신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는 을경 합기격이긴 한데 파격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다 조금 더 덧붙여 보면은 여기 초대운 1대운에는 토의 기세가 뚜렷하게 있고요. 이 11대운에 와서 토의 기세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 사주는 목하고 화의 기세가 있으면은 사주의 기세가 꺾입니다. 그래서 근데 11대운에 화대운 그 다음에 21대운의 정사대운, 31대운의 병화대운, 그 다음에 41대운의 을목대운, 51대운의 갑인대운. 이래서 이 사람은 이 11대 지지의 5대운부터 정사, 병진대운은 그 다음에 을묘대운, 갑인대운 이래서 아주 운에서 대운에서 좋은 기세를 하나도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목이 신월을 충하고 있는데 이 11대운에 사대운이 왔지요. 그래서 인과 사와 신의 기세가 뭉쳐있다 보니 안 그래도 정사대운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좋은 대운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 사대운까지 오다 보니 인사신의 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형의 기세가 이루어지는데 인목에 등령한 경금을 두드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관의 어려움을 겪겠지요. 관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의 뜻은 무엇일까요? 비록 21대운이기는 하지만은 이걸 21세라고 읽지는 않고 29살이라도 읽을 수도 있겠지요. 28, 29, 27 이것들도 전부 다 30살의 인연으로 바라봤었을 때는 전부 다 사대운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을목이 경금과 합하고 있습니다. 초년에 무진대운이 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겠지요. 그 다음에 이 경금과 합해서 등년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정사대운이 오면서 이 인사신의 형을 맞다 보니 이 관의 기세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의 영향을 받을 때는 이 21대운에 바라보면은 직업의 영향, 때로는 남자의 영향, 이런 어떤 주변 사람과의 인연의 영향, 이걸 제일 먼저 바라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사대운이긴 지금 올해 34살이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다가 빨리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지요. 30살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이 정사대운이 이 을목한테 합기격의 기세를 이루고 있는 11대운의 어려움을 분명히 겪었던 그런 사주였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지요. 참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합기격의 사주. 그래서 이분은 뭐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뭐 굳이 올해 만났던 사람은 아닙니다. 작년에 만났던 사람이고요. 경자년에 만났던 사람인데, 또 을목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경금의 운을 만났던 사람이다 보니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인연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인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또 그분은 결혼을 안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아가씨도 결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빠른 이혼으로 인해서 자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인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서 저한테 상담하러 왔었던 그런 사주였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러저러한 사주를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재미없는 말이긴 하지만은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줬던 그런 사주였었습니다. 참 사주가 기복을 많이 타고요. 운에서 하나도 받침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수업 시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분한테 당신은 지금도 운이 없고 40에도 운이 없고 50에도 운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주를 바라볼 때도 우리 이제 상담을 하러 갔었을 때도 어느 정도 그 역학하는 상담하는 사람이 말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는 앞에서 하는 얘기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 저희가 0과 100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떤 의미의 뜻을 함축해서 설명하기는 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보이는 대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주가 0과 100, 우리 인생이 0과 100을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줬던 사주다, 이렇게 사주를 설명하고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이 사주도 뭐죠? 경진년, 무인월, 을사일, 기묘일에 태어난, 기묘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사주의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거, 을목이 지지에 인묘진 목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완벽한 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을목이 등령하고 지지에 목국을 이루면은 이거는 곡직격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전환격의 곡식격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은 전환격의 곡직격의 기세를 유지할 때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성한 사주의 외격에서는 그 왕성한 오행을 거스르는 것은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왕성한 목의 기세를 써야 되고요. 그 목을 거역하는 토라든가 그 다음에 그 목의 기세를 거역하는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사주에는 기신입니다. 그러니까 을목이 인묘진의 목국을 이루고 있는데 천간에 무기토가 떠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곡직격이기는 한데 천간에 무기토가 있고요. 경금의 기세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이 왕성한 목의 기세를 거스르는 것이 금과 목의 기세가, 토의 기세가 둘 다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는 곡직격이긴 한데 파격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운의 흐름으로 바라볼 때는 이 사주는 용신을 잡을 때는 목을 용신으로 잡아야 됩니다. 가장 이 왕성한 기세를 흩뜨리면 안 되니 목을 용신으로 잡아야 되고요. 목의 기세를 도와줄 수 있는 수의 기세와 목의 힘을 부드럽게 설계하는 화의 기세를 찾는 것이 좋죠. 그래서 수와 화의 기세가 설계하는 그런 기운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수와 목의 기세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수와 화의 기세를 운에서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운의 기세는 정축대운, 을의 병자대운, 을의
갑술, 계유 이렇게 따지면은 정축대운도 정축에서부터 축은 별로지만은 병자, 을의, 갑대운까지는 괜찮지요. 갑대운, 갑술까지는 뭐 좀 상황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병자대운, 을의 대운은 지금은 무난하게 목의 기세와 수의 기세, 용신의 기세를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주의 운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올해 만났던 분입니다. 올해 여름에 한창 더울 때 만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을목이 경금을 정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사람한테 관이고 직업이지요. 그래 올해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인데 이 노래에 태어났으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빠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분은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는데 취직이 어떻게 될까, 뭐 내가 잘 될까 말까에서부터 때로는 이제 남자 인연까지. 그래서 지금은 사귀게 된 사람은 있다. 흔히 말하는 학교에서 이제 남자분은 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뭐 자기보다 이제 윗선배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지금 현재는 같은 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잘 될까 인연에서부터 취직에 대한 얘기 이렇게 쭉 해줬었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단 제일 먼저는 관이 천간에 투관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인연은 빨리 오는 거는 맞습니다. 작년에 경금, 올해 신금, 경신금의 기세가 오는 거는 맞기는 한데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결혼은 늦게 하십시오가 1번이겠죠. 늦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왜냐? 경금과 을목은 서로 합하기는 합니다만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관이 내 사주에는 기신이고요. 24대운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오는 것들은 항상 대운에서 오는 것들은 먼저 작용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대운에 오는 24대운의 을목이 이 경금을 합해 가버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 사귀는 거야 좋겠습니다만은 사귀기는 하십시오. 사귀는 것 자체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은 안 된다. 뭐 에서부터 물론 22살, 23살에 결혼할 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본인 생각도 그때 결혼하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결혼은 늦게 하셔야 되고 많이 늦게 하십시오. 30살 넘어서 최소한 32살 넘어서 10년은 더 있다가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줬던 그런 사주였었습니다. 뚜렷하게 사주에 기세가 있죠. 을사일주들은 대체로 신사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관과 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직업과 남자 인연은 항상 생깁니다. 근데 그게 좋은 인연으로 가느냐 나쁜 인연으로 가느냐는 을사일주 자체는 남자 인연과 좋은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간과 합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남자 인연을 만나기는 합니다만은 그걸 유지관리라든가 장기간 롱롱타임 이런 문제는 좀 다릅니다. 사주의 그릇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앞에 있는 사주도 그렇고 뒤에 있는 사주도 그렇고 뭐 조금 운은 잘 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임진년, 을사일, 을사월, 무진일, 병진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지요. 그래서 나이가 70살입니다. 물론 올해 본 사람은 아니고요. 한 5년 전쯤에 봤던 사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찾다가 어떤 자료가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면서 이제 자료를 이렇게 막 찾다 보니 이 사주가 눈에 띄어서 이 사주를 가지고 한번 꺼내놓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무토일주가 봄, 여름, 가을이 좋죠. 여름에 태어나서 절기를 잘 탔고 무토는 천간에 간목과 병화와 임수가 있으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병화와 임수는 있는데 간목은 없습니다. 그나마 을목이 있죠. 그래서 을목이 있으니 간목보다는 기세가 약하지만은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요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는 격으로 바라볼 때는 을목이 4, 5월에 태어나면은 편인이다라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러면은 이 사주는 편인보다는 걸록의 기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토는 4, 5월에 태어나면은 걸록격입니다. 그래서 걸록은 재관이 사주에 있어야 노다공소가 아니다. 그 재관이 없으면은 걸록은 나 자신의 신세를 튼튼하게 하지만은 재관이 없으면은 내가 복이 없다. 노다공소다. 일한 만큼의 대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주는 걸록격이기는 한데 사주에 재와 관을 천간에 다 두고 있습니다. 이 재가 편재 재와 을목의 관이지요. 그러다 보니 무토는 을목보다는 편재가 좀 더, 임수가 좀 더 자기한테는 기세가 맞는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글씨에 떴던 틀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주는 무토는 을목보다는 임수를 우선으로 판단을 해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분의 나이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임진생은 52년생이지요. 그래서 52년생이 요즘 같을 때 이런 사주들이 이런 유의 사주를 가지고 났다 그러면 이분은 직장 생활보다는 아마 장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빠졌을 겁니다. 근데 이 임진생은 52년생이다 보니 52년생이 20살일 때는 72년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0살 때는 82년이었었습니다. 그러면 72년과 82년 이분이 20살과 30살이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 사회가 이 여자분들이 장사하기가 쉬웠겠는가? 사업의 기세로 나오기가 쉬웠겠는가? 요걸 한번 생각하면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은 내가 아무래도 그 나이에 지금 같은 경우는 세상이 여자분한테 좀 열려있는 세상은 아니지요. 물론 지금도 뭐 여자분들은 유리천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임진생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더더욱 이런 유리천장이라는 단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그냥 직업을 가져라 뭐 이렇게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겠지요. 때로는 뭐 시집이나 가라 뭐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올 텐데 이분의 기세는 아주 심각한 사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부모님 입장에 따지면은 뭐 강압 이런 얘기를 막 해도 여자분이 듣기는 듣겠지만은 부모님 말에 꼬리 숙이고 네 이런 느낌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취직을 했죠. 근데 정관의 기세다 보니 무토가 걸록인데 을목이 아니고 간목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었을 텐데 그래도 을목이다 보니 정관의 기세다 보니 이분은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공직이냐? 지지에 진진진진이 있죠. 그러면 진진은 형입니다. 이 형의 기세를 어떻게 써먹을까? 이렇게 찾다가 보니 이 을목의 관을 써먹어야 되다 보겠다. 그래서 이분은 법원 쪽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공무원 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마 뭐 이렇게 하여간 법원 관련 뭐 상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법원 관련 일을 했었다.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이제 대면 수업하는 제자들한테는 좀 상세하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기서는 좀 실제로 내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법원에 공무원 지식을 했었다. 그래서 공무원 하면서 내가 뭐 정년까지 맞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을목의 기세죠. 이 을목의 기세를 계속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이 당시의 여자 때로는 을목이 정관에 있고 대운도 26대운에 이민대운이 오다 보니 결혼을 빨리 했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분을 상담할 때는 이분은 결혼은 매우 늦게 했었다. 그래서 50대가 넘어가서 결혼을 했었고 50대가 넘어가서 결혼을 했는데 무토 입장에 따지면은 을목은 내 눈에는 바라볼 때는 큰 나무같이 안 보이고 흔들리는 갈대같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을목은 이분은 빨리 늦게 결혼을 했지만은 뭐 생각 밖으로 결혼을 오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또 빠른 시간에 이혼을 했었다. 근데 그러면 을목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임수는 어떻게 썼을까요? 흔히 말하는 비견겁이 많으면은 이 재가 탈재된다, 꺾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단지 비겁이 많아서 이 편재라고 하는 것을 극하려고 보니 또 재밌는 거는 무토는 전부 다 재물의 창고입니다. 재고라고 표현을 하지요. 재고는 충하게 되면은 그 기세가 뚜렷하게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임수도 천간에 떠 있고 재고도 있고 그러면 이제 재고가 충할 때는 언제일까요? 술년이 올 때 충하겠지요. 그러다 보니 공직에 있으면서 돈을 많이 탐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재를 충분히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재를 충분히 사용해서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뭐 충분히 하여간 뭐 금전적으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도 충분하게 있고 뭐 건물도 있다. 물론 뭐 집에 있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건물도 있고 집도 뚜렷하게 가지고 있으니 돈과 뭐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는가? 뭐 그랬었을 때는 이분이 이제 왔었을 때는 자기가 이제 뭘 한 게 크게 건물을 한 게 사서 뭐 조금 무리한 듯한 느낌인데 건물을 사서 해볼까 이래 생각하면서 왔다.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고 뭐 노년에 또 너무 큰 판을 벌리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해가면서 물어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55살 정도였었으면은 뭐 질러버렸을 텐데 65세가 되다 보니 5년 전이면 이제 65세죠? 5년 전이다 보니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물어보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 사주를 보면은 66대운에 무술이 오지요.
무술대운은 이 사주에는 비견겁입니다. 비견겁이다 보는데 재밌는 거는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재고를 충해요. 그러면 재고를 충하면 개고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개고가 되어야 그 돈을 내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천간에 투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너무나 무리가 아니면은 하십시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하셔도 충분하니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줬던 그런 사주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하실 분은 아니신데 뭐 사주의 기세가 그렇죠?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뭐 하는 것들이 별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바라볼 때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도 이분이 찜찜한데 이런 느낌은 가지겠지만은 아마 안 하실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렇으면 요즘에 뭐 수삼년 내 부동산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이분도 아마 죄를 크게 먹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뭐 관이 조금 부실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없는 건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뭐가 이런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뭐 크게 전부 다들 재물 이렇게 얘기하니 이분 입장에 따지면은 재는 충실하게 가지면서 인생 후반기를 잘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분의 사주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개 사주 봤고요. 임진생 뭐 얼핏 보면은 이 비견겁이 많아서 재를 분탈할 것, 탈주할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진생 이분도 을목이 뭐 등령을 하고 곡직객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썩 뭐 행복하거나 이 재관이 뚜렷하게 있어서 이 곡직객의 기세를 거스르는 것은 별로다. 그래서 그나마 운에서는 조금 받쳐주고 있으니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쭉 설명을 해줬던 그런 사주였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은 이것도 을경합 합기격입니다. 그래서 을경합하는데 등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기격의 기세인데 이 왕성한 금의 기세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모 인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무인시가 이 합기격의 기세를 거스르면서 합격의 기세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운도 잘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인생에 벌써 어려움도 한번 겪었던 그런 사주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신경 쓰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